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얘기해 드릴 작품은 구운몽인데요. 이 소설이 하룻밤 꿈속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고전소설이에요. 음, 예전에 엄청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국 이 모든 게 다 꿈이었다 이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굉장히 허무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과연 이 작품은 또 어떨지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중국 당나라 때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큰 절을 짓고 불도를 전하는 육관대사라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어서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성진이라는 승려가 나이는 가장 어린데도 지혜롭고 총명해서 육관대사가 정말 아끼는 제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성진이 육관대사 심부름으로 동정호 용왕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다가 큰일이 발생해요. 성진은 용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권하니까 그걸 받아 마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위부인의 시녀들인 팔선녀를 만났는데 완전히 마음을 뺏겨서 잠도 못 자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부귀영화 한번 누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욕망을 가져버려요. 스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 육관대사가 성진을 불러서 네가 술 마시고 여자들 희롱하고 또 속세의 부귀영화를 꿈꿨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성진이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도 어림도 없더라고요. 결국 성진은 염라대왕 앞에 끌려갔는데 어? 팔선녀도 같이 왔네요. 역시 성진이랑 같은 이유로 위부인한테 쫓겨난 거였어요. 그래서 성진이랑 팔선녀는 염라대왕의 명령으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성진은 양씨 집안의 아들 양소유로 환생하게 돼요. 그럼 팔선녀는 어떻게 환생했을까요? 조금 후에 양소유랑 기가 막힌 인연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성진이 환생한 양소유는 얼굴도 잘생기고 굉장히 총명한 아이로 성장하는데요. 10살이 돼서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잠시 인간 세상에 머물렀다고 하면서 학을 타고 깊은 산속으로 떠나버려요. 그때부터 양소유는 가난하지만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15살이 돼서 세상의 이름도 날리고 가문도 일으켜야 되니까 과거를 보러 떠나겠다고 해요. 그렇게 길을 떠난 양소유는 한참을 가다가 화주라는 고장에서 잠시 쉬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너무 아름다운 여인 진채봉을 만나게 돼요. 양소유와 진채봉은 첫눈에 반하지만 쉽게 말을 걸지 못하다가 결국 진채봉이 먼저 유모를 보내서 양소유한테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전하더라고요. 와, 이 시대에 여자가 먼저 청혼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용감하네요. 양소유도 진채봉이 마음에 들어서 혼인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음날 만나기로 하는데 갑자기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두 사람은 못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양소유는 전쟁을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는데 웬 도사가 거기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도사는 양소유한테 검은고랑 퉁소도 가르쳐주고 앞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거라고 예언도 해주는데요. 다음 날이 되니까 반란은 끝나고 과거는 내년 봄으로 미뤄졌다고 하면서 얼른 고향으로 가보라고 해요. 그래서 소유는 산에서 다시 내려왔는데 사람들 말이 벌써 5달이 흘렀다네요. 이게 무슨 일이지? 뭔가 다른 세상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죠. 어쨌든 양소유는 이제 진채봉을 찾아 나섰는데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채봉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양소유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뭐 어쩔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봄이 오고 양소유는 또 과거를 보러 떠납니다. 그런데 낙양 근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술집으로 잠시 피하는데요. 그곳에서 너무 예쁘고 시도 잘 짓는 개서머리라는 기생을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은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개서머리는 양소유가 마음에 들었는지 종이라도 돼서 평생을 모시고 싶다고 해요. 아마 당시에 기생은 정실 부인이 될 수 없었으니까 첩이라도 되고 싶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 개서멀은 양소희한테 좋은 여자 만나라고 하면서 장안에 사는 정경패를 찾아가라고 추천까지 해줘요. 참 대단하죠. 이제 양소유는 다시 길을 떠나고 장안으로 가서 어머니가 만나보라고 한 외사촌 두련사를 찾아가는데요. 이분도 정경패가 네 짝으로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양소유는 정경패가 어떤 여잔지 너무 궁금해서 과거도 보기 전에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정경패는 대단한 집안 딸이라서 밖에 나오질 않는데 무슨 수로 만나나요? 그래서 두련사가 꾀를 냅니다. 정경패와 그 어머니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양소유한테 여자로 분장해서 가가지고 검은고랑 퉁소를 불어주면 어떻겠냐고요. 아, 양소유가 반란 일어나서 산속에 피해 있을 때 그 도사가 검은고랑 퉁소 배워두면 쓸데가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거였네요. 그렇게 해서 양소유랑 정경패는 드디어 만나고 역시나 정경패는 너무 예쁜 데다 능력까지 출중하더라고요. 하지만 정경패는 양소유가 여자로 분장한 걸 알아채고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요.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또한 남자답다면서 좋아하네요. 그러다 얼마 후에 양소유는 드디어 장원급제에서 한림학사가 되고 당당하게 정경패에게 청혼을 하러 갑니다. 정경패 집안에서도 이만한 신랑감이 없다면서 둘을 혼인시키기로 하고 이제 경패네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경패가 자기 시녀 가춘운이 양소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평소에도 경패랑 춘운이는 자매처럼 아주 친하거든요. 그래서 경패가 부모님께 가춘운이 양소유 첩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경패 부모님은 아무리 그래도 좀 망설여지는데 경패가 계속 부탁을 하니까 결국 춘운이를 양소유의 첩으로 드리기로 해요. 이제 양소유가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딱 혼인만 치르면 되는데 마침 오랑캐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나라 상황이 좋질 않네요. 그러니 혼인은 잠시 미뤄두고 양소유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요.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오랑캐들의 항복을 다 받아내니까 황제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연나라의 항복까지 받아내겠다면서 군사를 이끌고 연나라까지 쳐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양소유는 가는 길에 기생 개서머를 만났던 낙양에 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 또 개서머리 그리워서 하인을 통해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끝인가 보다 하고 연나라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돌아오는데 우연히 길에서 정말 아름답고 재주도 뛰어날 것 같은 소년을 만나게 돼요. 이름은 적백란인데 이 소년도 목숨을 바쳐서 양소유를 따르고 싶다고 하니까 길동무 삼아 데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적백란과 함께 길을 떠난 양소유는 다시 낙양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정말 너무 기적적으로 개서머를 다시 만났어요. 둘이 얼마나 반갑던지 며칠을 함께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어느 날 양소유 하인이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개서멀과 적백란이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거죠. 둘이 바람났나? 완전히 의심이 되는데 개서멀은 원래 아는 사이라고 얼버무리네요. 그래도 양소연은 두 사람을 믿고 서멀이랑 잠자리에 들었다 깼는데 자세히 보니까 서멀이 아니라 딴 여자인 거예요. 이건 또 뭐죠? 알고 보니까 서멀이랑 친한 적경홍이라는 기생이에요. 근데 적경홍이 소년 적백란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양소유가 이상하다 하고 물어보니까 적경홍이 연나라 궁궐에 잡혀 있었는데 양소유를 보고 이 남자다 싶어서 남장을 하고 따라왔던 거였어요. 결국 적백란이 바로 적경홍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친구 서머리까지 만났으니 그 인연이 너무 신기한 거죠. 이제 양소유는 나중에 여인들을 찾아오기로 하고 다시 가던 길을 떠납니다.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당당하게 장안으로 돌아온 양소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황제한테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아요. 벼슬도 예부상서에 오르고 큰 상도 받는 데다 온갖 데서 잔치를 베풀고 아주 난리가 나죠. 그러니 황제랑 황태우는 양소유야말로 난양공주의 신랑감이라고 딱 점찍더라고요. 큰일 났네요.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끝인데. 아니나 다를까 양소유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양소유는 이미 혼인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황제가 포기를 안 하네요. 왜냐면 공주 남편으로 간택되면 부인이 있어도 내쫓고 공주랑 결혼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 정경패 집안에서도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양소유가 끝까지 거절을 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럼 양소유 이대로 끝인가 그랬는데 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서 황제가 다시 양소유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양소유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양소유는 능력이 뛰어나서 전쟁터에서도 계속 승승장구하는데요. 어느 날 장막 안으로 웬 여인이 칼을 들고 찾아와요. 적들이 양소유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거죠. 그런데 웬걸요? 이 여인이 양소유를 안 죽이고 오히려 좋은 인연을 맺으러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양소유 입장에서야 예쁜 자객이 목숨도 구해주고 평생 모시겠다고 하니까 마다할 리가 없죠. 이 여인의 이름은 심요연. 두 사람은 그렇게 며칠을 행복하게 보낸 후에 양소유는 다시 오랑캐들과 싸우러 나갔는데요. 어떻게 오랑캐들을 무찌를까 고민하면서 깜빡 졸다가 꿈속에서 동정호 용왕의 작은 딸 백능파를 만나요. 근데 백능파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네요. 그러면서 양소유한테 우리 둘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고 그러니까 양소유가 또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내요. 저는 이제 양소유랑 인연을 맺은 여자들 이름까지 완전히 헷갈려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양소유는 잠을 깨고 당당히 오랑캐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싸움마다 승전 소식을 전해주는 양소유 때문에 황제는 점점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니까 상을 줘야겠는데 공주와의 결혼 문제가 걸려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황태우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한데요. 난양공주가 정경패와 자기 둘 다 정실부인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황태우는 공주가 어떻게 평범한 여자랑 같이 한 남자를 섬기냐며 말도 안 된다고 하시죠. 하지만 정경패를 직접 만나보니까 아주 괜찮은 여인이어서 아예 정경패를 황태우의 양녀로 받아들이자고 해요. 그러면 경패도 공주가 되는 거니까 둘 다 양소유의 부인이 돼도
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다 황제가 또 한 명의 여인을 양소유의 첩으로 맞아들이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양소유가 처음 인연을 맺었던 진채봉이에요. 황제가 어떻게 진채봉을 알았을까요? 사실 얼마 전에 황제가 양소유한테 궁녀들에게 시 한 수씩 써주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궁녀들은 그 답례로 양소유한테 술을 한 잔씩 올리라고 했고요. 근데 유독 한 궁녀가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방으로 돌아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 궁녀가 누구냐면 바로 진채봉인데요.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고 난 후에 궁궐에 잡혀와서 궁녀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양소유가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그게 슬퍼서 운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채봉은 양소유가 써준 시 아래에 자신의 마음을 막 써놨는데요. 갑자기 다음날 황제가 양소유 씨가 다시 보고 싶다고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채봉이 자기 마음을 쓴 게 다 들키고 결국 황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돼서 채봉이를 양소유의 첩으로 들이자고 한 거였어요. 난양공주랑 황태우는 평소에도 진채봉을 워낙 아꼈기 때문에 황제의 말에 기뻐하면서 채봉이를 받아들여요. 또 정경패의 시녀였던 가춘은도 이미 양소유랑 인연을 맺었으니까 양소유 첩으로 들어오게 해주고요. 양소유가 돌아오기도 전에 모든 일이 착착 진행이 되네요. 난양공주와 정경패는 정실 부인이고 진채봉이랑 가춘우는 첩이고 정말 무슨 복이 이렇게 많나요? 얼마 후에 양소유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공주들의 남편이 되고 나라는 더없이 평화롭습니다. 이제 양소유는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황제가 내려준 집에서 잔치를 여는데요. 낙양에서 인연을 맺은 기생 개서멀과 적경홍이 찾아왔네요. 아, 이미 부인이 4명인데 받아들일까요? 양소유가 이 여인들과의 사연을 얘기해 주니까 또 모두들 기쁘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총 6명. 근데 도대체 질투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끼리 엄청 사이도 좋아요. 그러던 어느 날 황제의 동생 워랑이 제안을 해서 양소유랑 워랑이 사냥을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인들이 또 양소유를 찾아왔다고 해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아, 자객으로 왔다가 인연을 맺은 심유연이랑 꿈에서 만난 용왕 딸 백능파가 찾아왔더라고요. 이젠 꿈에서 만난 여자까지 현실에서 찾아왔어요. 둘 다 너무 예쁘고 재주도 뛰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데요. 양소유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2 여인을 데리고 가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양소유의 어머니와 부인들이 반갑게 맞아줘서 결국 양소유의 부인은 총 8명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처음 만났던 여자부터 따져보면 진채봉, 개서멀, 정경패, 가춘은, 적경홍, 난양공주, 심요연, 백능파. 맞죠? 저 다 외웠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양소유의 부인들은 서로 질투도 안 하고 친자매처럼 너무너무 잘 지내요. 양소유도 8명의 부인을 골고루 사랑해주고요. 사실 이 9사람이 잘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래요. 8명의 부인이 누구겠어요. 바로 팔선녀가 환생한 거거든요.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양소유는 8명의 예쁜 부인이랑 같이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자식들까지 잘 살아서 진짜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양소유도 나이가 들면서 문득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인간의 한평생은 정말 순간인 것 같구나. 죽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을. 그러면서 부인들한테 이제 이곳을 떠나 불도를 닦으면서 살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웬 노승이 나타나더니 양소유한테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고 물어보네요. 양소유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누구지? 그러는 사이에 딱 꿈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불도를 닦던 성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양소유로 태어나 장원급제에서 높은 벼슬에 올라 이름을 떨치고 8명의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즐겁게 한평생을 지냈지만 이 모든 건 결국 하룻밤 꿈이었다. 성진은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가 모두 헛된 꿈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 팔선녀 또한 들어와서 육관대사에게 하룻밤 꿈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네요. 이제 성진은 육관대사의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팔선녀도 성진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9사람 모두 극락세계를 가는 걸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끊임없이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참 덧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가 김만중이 이 소설을 유배지에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작가가 과거의 급제에서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유배지로 쫓겨나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 모든 일이 좀 허무하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닐까요? 결국 양소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